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월 21일, 우리는 경북 예천에 위치한 보문교를 찾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시끌벅적했던 지난해와 달리 내성천엔 고요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최상병 사건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바로 이곳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숨진 해병은 폭우 사태 직후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최수근 일병이었습니다. 군의 대민지원 작전은 그 이전에도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 해병 순직 사건만 특검 논란으로 번졌을까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그리고 초동조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지난 3월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사퇴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밤,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인사에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는 이 전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2023년 7월 사건 발생 후 8개월간 잠잠했던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국 11일 만에 돌아와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지만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자기 고백 아닌 자기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소속 최수근 당시 일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색활동 도중 순직한 이후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재판,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압과 은폐 의혹 등 각종 사건 사고가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계기로 본격 취재에 착수한 이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최상병 사건의 전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최상병 사건을 아직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 지원 활동에 나선 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이 빠졌습니다. 통상 군 장병들은 홍수나 산불 등 재난 현장에 빈번하게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산사태 등 돌발 변수로 숨지는 사건 사고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병 사건도 바로 이런 돌발 사고에 속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사실상 타살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기본 안전 수칙조차 무시하고 장병들을 위험한 급류로 몰아넣었다는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SNS 대화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 자체에서 안전 장비도 없고 그냥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색을 하는 거.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이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거리 드렸는데 이게 첫날부터 알잖아. 예. 군 장갑차도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나온 그 빠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장병들을 재촉했습니다. 최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차는 깊이의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용 조끼는커녕 장화도 벗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장화를 신고 내성천을 걸어봤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내성천 바닥은 모래로 뒤덮여 있어 높낮이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심의 깊이를 파악하기 힘든 강의 중심부에서 한 번이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통상 허리 높이까지 깊게 들어가면 흙과 물이 장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장화는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익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착용하지 않는 게 안전 수칙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고 구조활동을 강행했고 앞길이 구만리인 20살 최상병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타살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논란입니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원칙대로 조사 결과를 경찰로 넘긴 박 대령은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를 만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의 심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소신껏 한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첫마디 잘했다 했어요. 상관이 직원이 무슨 일을 당할 때 상관이 책임지는 거는 그거는 이 모든 조직에서 인지상정이다. 그렇죠. 응? 그게 조직의 수장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는 반드까질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믿으세요. 명세를 했대요. 수근이 눈 감고 제대로 가라. 네 누명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겠다. 결심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죽음에 억울함이 예, 없다고. 예. 박 대령이 경찰로 넘긴 조사 기록도 결국 다시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얼마 후 공개한 재조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서 빠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의 통화 내용은 수사단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보세요? 예.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히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사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장, 안보 1차장, 국방비서관 등 처음 듣는 내용들이 기사에 쏟아지는 와중에 7월 30일, 7월 31일, 8월 2일 등 수많은 날짜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도통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기자인 저조차 처음엔 그랬습니다. 물론 진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보도하는 기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일반인들이 이처럼 복잡한 기사를 모두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과연 지금 누가 말을 바꾸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말을 바꾸는 건 사실상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집단 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통령실에 어떤 누구에게도 전화 받은 거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뭐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30일 날 보고 받은 이후에 대통령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따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따로 이 문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 끝나고 구두로 근데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제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외압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외압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압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국회 질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께서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일로 사단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제시하신 저 내용 가지고 네.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한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는 없었다던 이 전 장관. 그러나 지난해 8월 2일 당일에만 3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1차 통화는 낮 12시 7분부터 11분까지 약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2차 통화는 13분가량, 3차 통화는 52초간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통화한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자료를 넘긴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끝나고 박 대령은 결국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드러나자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말을 바꿉니다. 또 경로설과 관련해서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 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안보실과 전화통화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실제로 16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은 어떻습니까? 사건 초기 국방부 측은 박 대령이 망상에 가까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박 대령이 지금까지 한 진술 중 통화 기록과 같은 결정적인 사안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고 누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에 왜 굳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까요? 정무적으로 봐도 총선이 끝나고 임명하는 게 더 유리한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진실을 숨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한 장병이 부당한 상부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핵심 피의자인 장관은 도망치듯 호주로 나갔다가 여론에 떠밀려 귀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8개월 동안 잠잠하더니 특검 도입 이야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 최상병이 입대 전까지 다니던 대학교엔 그를 추모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이 수업을 듣던 창의 공과대학 강의실, 고인의 이름을 딴 최수근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9월 26일 전역을 하고 캠퍼스를 누볐을 최상병. 이 안타까운 사고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기자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